예,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자로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자그마치 6조 원을 넘겼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도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협상을 진행합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될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금리 급등으로 주요 대기업들 3분기에 이자로, 그러니까 원금도 아니고 이자로 낸 비용만 6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금리를 올렸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경제 주체 중에서 타격을 입는 계층과 또 수혜를 보는 계층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대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경제를 진단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 연끌 투자한 사람들 이자가 높아지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집니다. 예. 근데 가계부채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크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기업은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돈을 출자하거나 빌려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가게는 대출을 끌어오지 않은 가게,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가게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3분기 실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CEO 스코어가 이번에 실적 발표된 데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6조 원 정도를 이자 갚는 데 썼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가 늘어났다. 이 대목이거든요. 금액이 6조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늘어난 증가율 퍼센트인데요. 우리나라 금리가 0.5에서 3.25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과연 이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타격이 오느냐라는 그 구체적인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2% 우리 기업들의 42% 이건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은 아직도 통계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보다도 환경 적응 능력도 좋고 재무 구조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들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다고 하겠죠. 어쨌든 지난해보다도 이자를 42%나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러면 그만큼 기업 경영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른 게 본격적으로 오른 게 지난 한 2분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 이것은 내후년에 더 가중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해놨는데 고정금리도 시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고금리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내년에 기업 경영이 아주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을 더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여기에 핵심적인 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거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경제 충격이라는 것이 내년에 이제 올 수 있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 충격이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경제 충격은 이를테면 오늘 나온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이 바로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와 영업 수지 요거 관계를 나타낸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요 대목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어가 좀 어렵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네. 기업이 영업을 해서 버는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이 돈 벌면 그중에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주겠지만 그중에 이자 부담도 있거든요. 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왔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자를 주고 나서 돈이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영업이익을 놓고 예. 분모의
지불해야 되는 이자를 놓은 이것을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interest coverage ratio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몇 퍼센트를 이자로 내느냐. 네. 또 거꾸로 얘기하면 금융 이자의 몇 배를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는데 10억 전부를 이자로 갚아야 된다. 남등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1입니다. 그러니까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 영업을 해봤자 적어도 장사를 하나마나 뭐 이런 예, 개념인 거죠. 물론 그렇죠? 고용은 좀 창출했겠지만 그렇죠. 남는 돈은 없는 정도. 예. 그래서 최소한 1은 넘어야 기업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존재 목적성이 이유가 생기는 나오는 것이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에서 수록 돈을 갖다 은행에서 빌려오지 않았다. 내 돈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자 보상 비율이 문제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라는 것은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자기가 은행이나 다른 채권을 사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럼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굴렸으면 벌 수 있는 그 이자만큼은 그 수익률만큼 벌어야 본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이자 보상 비율이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10배 정도가 넘었습니다. 이자로 내야 되는 게 10억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100억 원 이상을 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번 분기에 3분기에 절반으로 떨어져서 이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자가 10원이라고 그러면 50원 정도를 벌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10배였던 것이 5배로 떨어지고 또 내년 1분기에서는 그것에 또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래 되면 결국은 내년 한 중반기 되면 평균도 1 정도에 머물게 되고 1보다도 더 적은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 도전할 수 있는 기업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상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 흔히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좀비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좀비 기업. 예, 좀비라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이것을 그 남미의 부두교에서 얘기하는 유령 귀신들을 좀비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기업인데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안 된 것은 사실상 시체인 거예요. 그 기업을 도와주거나 그 기업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면 시체 더미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업을 정리할 때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이상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러면 회사를 정리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좀비 기업의 숫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번 분기에도 좀비 기업 명단을 밝히기가 조금 그런데요. 좀비 기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비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럼 내년에 얼마나 어려울 것이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단적으로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의 하락 속도 각 기업별 추이를 보면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자 보상 비율을 좌우하는 지표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면 분모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율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 보상 비율은 가만히 있어도 낮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지표는 분자에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자 보상 비율에 있는 분모를 다 악화시켜서 2배의 제곱의 속도로 기업의 그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각 기업의 분기별 이자 보상 비율을 파악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자 보상 비율의 평균치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업종별, 산업별 이거 어떻게 가고 있냐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계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피해를 입는 거야? 뭐가 좀 그렇게 되는 거야? 체감을 점점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휘발유 지금 그 유류 공급이 안 돼가지고 휘발유가 없는 그런 지금 주유소도 생겨나고 있고요. 부족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사실상 어떤 핵심 산업의 이 물류가 중단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시멘트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레미콘이 만들어지지 않고 레미콘이 없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주유소 같은 데는 지금 이 기름 휘발유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이 길거리 지나다가 보면 큰 그 기름을 싣고 달리는 아주 그 탱크처럼 생긴 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탱크롤이라고 그러죠. 하죠. 그렇죠. 예. 예, 탱크롤리가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탱크롤리를 통해서 각 주유소에 원유를 기름을 집어넣고 그것을 일반 고객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는 이런 형태인데 벌써 한 20여 곳 이상에서 지금 이 주유소 창고가 비었어요. 이런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파업이 길어질수록 제곱성수 속도로 어떤 물류난이 더 가중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휘발유는 8일 정도, 경유는 뭐 그러니까 그 8일에서 10일 정도 분이 남았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박사님 말씀처럼 계속 길어지게 된다면 그 상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영업 개시 명령권을 발동을 했죠. 그래서 시멘트의 경우에는 이미 각 그 이 차주들에게 그 업무 개시를 하라는 명령서가 지금 통보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걸 통보를 받으면 하루 그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운송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그거 자체의 어떤 위헌성, 이거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식적으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권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정부와 이 화물연대가 만나는데 어쨌든 이 그 국민 경제의 물류 정상화를 위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에서 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핵심은 예. 현재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죠. 예, 이게 2020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예. 올해 말까지 3년 시한부로 하기로 지난번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통과가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그 이제 일몰이 되니까 이것을 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연장을 하느냐. 현재 연장을 3년간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여야 간에 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기본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을 또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법 제도화를 아예 그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상시로 연장 안전운전 운임제를 도입을 하자. 예.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안전운임제 도입 대상도 여러 업종으로 좀 더 확산하자. 이건데 안전운임제라는 걸 한마디로 그 화물연대에 속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주고 그것으로 이제 도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운전주들 이런 차주들이 예. 일정 이상 어떤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를테면 우리 최저임금제 일반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제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이런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호주하고 캐나다 이런 몇 개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례도 많이 없는.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게 되면 이 차주들이 최소한 생계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과속하지 않고 또 과적하지 않고 다닐 수가 있는 반면에 예. 이게 돼서 이제 화주들 물건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갈 수도 있다. 또 그것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 2차 회담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좀 내놓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